제가 오늘 강연을 해드릴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도 돼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스탠바이에서 갈지 말지를 움직여. 만약에 이게 빠그러져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준비가 됐을 때 이게 제가 강조하는 게 여기에 지금 입시 제도가 여러 번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바뀌기 전 세대, 바뀐 후 세대, 이 아이들의 진학이라든지 진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 지금 이 학년 민지나 주석이네 학년 요 라인이 딱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으면 변화에 대해서 덜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끌려다니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3번 꼴로 설명회를 다니는데 웃기는 정말 당황스러워. 이 동네에선 섭외가 한두 건밖에 안 들어와요. 지금 입시제 딱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은 크게 변수 없어요. 과학이 문제지. 사회 가지고 고민하진 않아요. 외우면 된다. 과학이 문제인데, 외부에서 지금 뭐 저 얼마 전에 화성 갔다 오고 평택 갔다 오고 뭐 달란 데로 다 줄 테니 와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근데 이 동네는 안 그래요. 이 동네 되게 좋아요. 약간 늪이야. 학원도 엄마도 애도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 저는 솔직히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내 아이 대학교 보내는데 엄마도 뭔가를 알고 준비하고 모르면 찾아다니고, 일단 뭔가 아이도 뭔가 이래야 되는데 분위기가 전체 그렇지 않은.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내부 애들을 계속 끌어당기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이도 알지만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을 중간중간마다 넣어줘요. 자, 일단 서두가 그렇고, 일단 첫 번째 큰 컨셉은 요거 하나 컨셉이고, 두 번째 컨셉은 내용이 포커스, 여기 바뀐 내용의 포인트가 과연 무엇인가, 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잡으면 생각보다 많이 걱정되지 않으실 거예요. 막상 이거 까지고 뒤집어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말만 복잡하고 뭔가 혼란스럽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 이거 만약에 시작을 하면 국어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에서 많이들 설명이 하실 거예요. 시간 되시면 다 다니세요. 다녀서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서 저기랑 여기가 말이 좀 다른데 여기가 좀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과목 선생님이 설명이 하는 거랑 컨설터 입장, 제가 이제 과학을 얘기를 하겠지만 과학 이야기, 컨설터 이야기를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컨설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안 중요해요. 이게 수레바퀴처럼, 이 과목이라는 건 수레바퀴처럼 4개의 바퀴가 이렇게 딱 맞물려, 국어, 영어, 수학, 탐구처럼 딱 맞물려서 밸런스가 맞아야지만 얘가 수레가 잘 진행하는데, 여기서 뭐 영어가, 수학이 뭐 이렇게 한쪽만 편중돼 버리면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가요. 그다음에 재수종합반 가면 거의 과반수 이상의 아이들이 정말 성적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특정 과목 하나 때문에. 다른 과목은 1, 2등급이야. 근데 한 과목이 3등급 나오면 1, 2등급이면 서성한 중경외시까지 되는 애가 하나가 3등급 나오는 순간 단번으로 떨어져 버려요. 뚝 떨어져 버리니까 애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컨설터 입장에서 밸런스,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내용의 포커스는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늦은 시간이니까 10시까지 꽉 채우진 않을 게, 보통 사실은 저 강연할 때 3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피곤해서 제가 예비 지금 이제 중3, 예비 고1, 예비 고2, 그다음에 재수생 설명회를 다 다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말하면 뭐한데, 돈 받고 할 때가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 설명 못 해줘요. 정말 이렇게 당장 써먹을 걸로 얘기 못 해줘요. 설명이 끝나고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설명 컨설팅 해드립니다. 이제 그럼 이제 추가 돈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미안해요, 너무 세속적이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가요. 내용 설명 많이 안 해요. 내 아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랑 엄마가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될지랑,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모르면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어설픈 아줌마들 가서 누구 만나가지고 이래털에 입시가 어떻대 이런 거 듣지 마시고 들었으면 물어보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낮에는 저 항상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낮이 되건 밤이 되건 궁금하면 그러니까 이런 아프면 여기 무당집에 가는 건 천공은 비싸요. 그런데 안 가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포인트적인 부분하고 학습 방향성. 여기서 제가 좀 많이 강조할 건데 아이 학습법이 아니에요. 부모 학습법. 이걸 참고로 제가 이제 꽤 오랫동안 이걸 하면서 이제 교육대학원까지 들어가서 공부도 그래서 사람이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스펙이 나오잖아. 교육학까지 했으니까. 뭐 그러고 그다음에 뇌과학을 지금 사실 되게 깊이 공부했어요. 되게 깊이라는 개념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학습법에 써먹기 되게 좋은 때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거기서 이과 쪽으로 편하게 옮기세요. 메타인지 쪽에서 이공계 쪽 파트에서는 저 어디 가서 홀리지 않아요. 대단하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되어지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변화된 내용 중에서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갈 건데 요점 정리만 전 요점 정리를 좋아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탐구 영역의 변화가 가장 커요. 두 번째가 5등급이라는 말. 이라는 말이 또한 되게 큰, 그러니까 이거 입시 이거 올해 바뀐다 어쩐다 이거 딱 들으면 다 듣지 마시고 딱 3개만 들어요. 탐구 어떻게 할 거야? 5등급이 뭘 의미하는데 그 다음에 논구수, 논서수. 이번에 내용 개편은 only 요거 3개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 보게 되면 2028학년도 수능, 국영수, 국수, 그래서 영어가 빠졌죠. 참고로 저는 제가 편집하는 거는 사적으로 들어요. 저는 무조건 교육청 자료만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끔 이제 설명회를 가시면 그쪽에서 이제 사회 진행하시는 분이 자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료가 이게 이제 통계학의 미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하면 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자료를 해석을 해서 편집해서 막 제공을 해요. 그럼 그게 사실 되는 것처럼. 그건 되게 위험해요. 그냥 진짜 사실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것이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만든 자료가 따로 있지만 오늘은 교육청 자료를 끄집어 와서 얘를 어떻게 봤는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수능 때는 어떻게 될 건지를 그때 여기를 갖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영수 탐구가 영어가 빠진 이유는 간단해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 그럼 국영탐은 절대평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되면 국수탐도 어떻게 하겠다?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영어는 절대평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 절대평가 써주세요. 절대평가. 실제로 지금도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고 그래요. 근데 조금씩 바뀌는 게 뭐냐면 이건 자세하게 몰랐는데 말만 할게요. 절대평가는 A, B, C, D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상대평가는 1등급부터 9등급. 그러면 절대평가에 비해서 상대평가가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겠다? 얘를 없애고 얘를 5등급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급제는 상대평가라는 말이에요.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는 A, B, C, D, E로 나뉘거든요. 근데 상대평가는 5등급제도 5개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가 뭐가 달라요? 똑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영어처럼 90점이냐 80점이냐 70점이냐 나누잖아요. 이게 이 두 개가 정말 별거 아니고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이들이 말하는 게 사교육 절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제가 장담해요. 사교육 엄청 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게요. 지금의 것을 가지고 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90점대가 1등급, 80점대가 2등급, 70점대가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란 말이죠. 근데 이 상대평가는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1등급이 10%예요. 2등급이 24%고 그 다음에 3등급이 32%예요. 그 다음에 4등급이 다시 24%가 나오고 5등급이 10%가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다 써져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근데 예전 거랑 지금 거랑 바뀌는 걸 비교가 해야 설명이 편한데 저기 보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보시고 모르는 질문 공부 못하면 책 본다. 자, 혼잣말이었습니다. 현행을 볼게요. 현행은 1등급이 얼마였냐면 4%예요. 2등급이 얼마였냐면 11%예요. 그래서 합쳐서 보통 7%예요. 그래서 합이 11%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바뀌는 쪽에 요 1등급 여기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따지면 이쪽 파랭이로 오면 1등급, 2등급이 34%인 거예요. 1, 2등급이.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위에 학년은 1, 2등급이 여기에요. 자, 이제 가죠. 애들 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1, 2등급이라는 말의 뜻은 서울 소재 대학교를 얘기해요. 서영고, 서성하는 1등급 때 중경외시까지 1등급 때 라인이고 그 밑에 대학은 2등, 3등급 때가 되면 솔직히 서울권 진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머니네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게 바뀌었을 때는 2등급이라는 수치는 지금으로 봤을 땐 2등급만 돼도 나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2등급 때 초반, 즉 5%야. 그럼 4%까지가 1이니까 내가 5%면 2등급이 맞지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노랭이로 볼게요. 5%랑 11%랑 둘 다 똑같이 2등급이에요. 근데 얘는 어디 가냐면 잘하면 연고대 하바리과나 서성안을 갈 수 있어요. 문과는 안 되고 이과는 가능해요. 이쪽은 이쪽까지 가면 당건동이 갈까 말까가 돼요. 이렇게 갭이 커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차이가 엄청난 거? 그러니까 얘네가 고등학교 갔을 땐 1등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솔직히 뭐 아이 인성은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어차피 좋은 나쁘지 않은 대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거라면 최소한 서영고, 서성한, 중공외, 당건동 쪽 가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2등급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리면 사교육이 절감되고 아이의 교육이 과열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근데 여기서는 1, 2등급만 해도 될 걸 여긴 2등급 되는 순간부터 아웃인 거예요. 퍼센테이지 상으로 숫자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등급의 유형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여기서 10%가 여기서 뭔가가 핀트에 벗어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절대평가에서 90점대를 91점을 맞았어. 그러면 절대평가로 따지면 A가 되겠죠. 잘한 거야. 근데 학교 시험이 많이 쉬워서 90점대가 10%가 넘어가 버리면 밑에는 2등급이 됩니다. 이거 90점대면 이거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지금은 절대평가를 별로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온리 상대평가였으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 이제 절대평가 이걸 싫어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학교 시험을 굉장히 쉽게 내보죠. 학교에서 절반이 90점대면 걔는 다 A인 거잖아요. 분별력이 없죠. 아이는 학교 다니는 동안은 편하겠죠. 대충 공부해도 등급이 나오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거. 자, 여기서 문제. 자, 그리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날 봐. 필기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거 되게 알지. 우리 필기도 안 시켜요. 그냥 보고 느끼고 모르면 질문.
여기서 문제. 이쪽으로 와서 대교역, 대학교 입장에서 얘2가 같냐는 거죠. 근데 밑에 수준이 좀 이렇게 약간 뭐 서울권에 조금 밑에 거나 경기도권이나 지방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서울, 영고, 서성원, 최소한 10개 대학선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대학교는 솔직히 애들 인구수 많이 줄여서 걱정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전국 대학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10개 대학인데요. 거긴 아직도 경쟁률이 몇십 대 1이에요. 죄송한데 애들 수 줄어가지고요 어쩌고 이런 말 하지. 그건 내가 지방대 갔을 때나 니달라니까 빈틈 가는 거지. 서영고, 서성한, 중경유진 지금도 경쟁률이 빡빡해요. 그러니까 애들 수 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싸울 곳은 위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싸울 거니까.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하나, 혹시 들어는 본 적 있나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으로 대학교 가는 거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하나고 3등급하고 대소고 1등급하고 어머니가 대학교 직원이야. 누구 뽑을래요? 3등급인데 여봐, 말 끝나자마자 나오잖아. 3등급 따위가 어떻게 1등급님한테 이겨? 하지만 얘는 하나고잖아. 그래서 전국으로 따지면요, 나중에 수치도 다시 보여요. 전국으로 따지면 학생부 교과로 뽑는 인원이 40%가 넘어요. 근데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7개에서 10개 대학선 기준 했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 뽑는 인원이 굉장히 12%, 13%밖에 안 나와요. 당연하죠. 우리 학교급이 좋은데 공부 잘하는 애가 몰려오는데 이 내신 뭐 대성고 1등급이 나고 뭐 하나고애를 뽑지.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아니면 논술 아니면 수능 이쪽의 퍼센트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전국구로 따지면 교과가 높죠. 왜? 지방권에 애들이 안 오잖아. 근데 수능은 더 어렵지. 내신 갖고 뽑으니까 애들 잘 들어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내신의 목표가 내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신이 제일 많이 뽑아. 맞아요. 이게 바로 통계학의 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봤을 때 제일 많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10개 대학선이라면 제일 낮아요. 심지어 논술이 15%예요. 교과가 12%, 13%고 논술이 더 많이 뽑아요. 왜? 논술이 더 어렵거든. 그래야 또 분별력 있는 애 뽑을 수 있으니까. 왜? 거기는 학교를 따지지 않아요. 실력을 따지지. 너 하나군데 3등급, 4등급이야? 근데 와, 정시가 400점 만점에 350점대야. 얘 뽑아야죠. 논술은 수능보다 어려워요? 근데 걔 그걸 준비해서 그걸 논술을 써서 왔어. 당연히 이렇게 뽑. 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도 내신이 그렇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나온다. 그 얘기 내가 뺐잖아요. 그 나중에 얘기하려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 학생부 종합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럼 얘는 예전에는 내신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9개 전공 적합성부터 그다음에 사회성 여러 가지 뽑았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동아리도 안 돼, 못도 안 돼, 못도 안 돼. 아시겠지만 독서도 책 제목만 쓰면 끝나잖아요. 예전엔 줄거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다 잘려먹은 거야. 활동도 안 하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럼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도 뭐가 가장 우선이다? 내신인 거예요. 그럼 내신 비중이 또 중요한 거죠. 다시 입장에서 맞아요. 대학교 입장에선 교과보다 종합이 훨 좋죠. 왜? 내신도 보면서 내신이 결정권이 아니거든. 일단 내신은 1배수, 2배수라고 해요. 첫 번째 몇 명을 뽑고 나중에 또 뽑고 해요. 그때 내신 중요해요. 막말로 서울, 영어, 서성한인데 3, 4등급 오면 잘라야죠. 근데 학생부 종합은 그 플러스 나머지 걸로도 뽑을 수 있으니까 선택권이 되게 높은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입학사정관 제도가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원래 입학사정관 제도인 건 아시죠?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이거 들으면 나 솔직히 이걸 도입한 우린 누가 도입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진짜 욕을 쳐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대학교를 가는 애들은 백인들이었지 흑인들은 이렇게 진학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그들 흑인 엄마들이 아빠들이 우리 애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지금처럼
그래서 공부를 열나게 시켜가지고 시험을 보고 왔으니까 성적이 좋으면 합격이어야 되잖아. 근데 흑인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별로인 거지. 근데 성적 좋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 다른 게 유럽에서는 대학교라는 개념이 난 더 배우고 싶어서 갈래 하는 대학교지, 대학교를 가면 더 잘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돈을 많이 버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근본이 그 흑인 애들을 어떻게 좀 분별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온 게 입학사정관 제도인 거예요.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을 보겠다. 명목상. 그로부터는 흑인 애들 많이 줄였죠. 어떤 건지 아세요? 시작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물론 근데 더 웃긴 건 아직도 미국에서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지만 얘를 확정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꿔줘요. 문제점을 보완, 수정 보완, 수정 보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입학사정관은 다시 말해서 내신 나쁘다는 거나 내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변적인 아이예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귀족전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게 귀족전형이에요. 막상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애들의 학교를 분석해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일반고가 굉장히 적고 특목고 애들, 자사고 애들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아요. 포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두고 그러면 내가 내신으로 가든 어떻게든지 뭔가 알고 대비를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5등급은 이렇게 위험해요. 절대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짜 지금보다 조금 더 신중. 근데 여기서 신중이 이게 같이만 올려요. 소위 말해서 지금 얘네들은 이들이 교과부에서 하는 말이 오지선다를 지양, 논술서술형을 지향이라고 나와요. 근데 초창기 논술이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했냐면 다르고 다른 거야. 의미가 와닿긴 했는데 솔직히 그 당시 되게 이슈가 됐던 애가 학교를 거의 반포기 했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7, 8등급이었는데 한 애가 구술로 고대를 간 거야. 말빨이 장난이 아닌 거죠. 교수가 맞짱떠서 이겼으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애가 이랬는데 논술을 합격했는데 얘가 등급이 안 좋아. 근데 얘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얘가 떨어졌단 말이죠. 여기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게 논술 서술형은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었냐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수학 문제집이나 과학 문제집 해설지 뒤에 보면은 뭐 다 했을 땐 100점, 뭐가 빠졌을 땐 70점 이렇게 숫자를 써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서 그 논술에 글에 키워드가 있으면 지문을 읽고 학생이 쓴 걸 다 읽고 잘 썼네 하지 않고 그 쓴 글에 키워드가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대학교 논술 시험지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되게 분별력. 근데 이 또한 또 뭐가 문제냐면 저기 전주에 무슨 기숙사 중학교가 있거든요. 컨설팅 받으러 오셨는데 이 얘기 똑같이 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우리 아이가 과학을 하나 틀렸대요. 서술형에서 그 부분 점수를 감점 받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누리꾼이라는 단어를 누리맨이라고 쓴 거예요. 맨이나 꾼이나 뭐가 달라? 똑같은 말 아니에요? 꾼은 전문 분야고 맨은 그냥 총칭의 사람이나 둘 다 사람이 똑같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어는 그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 아까 맨이나 꾼이나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요 퍼센테이지를 나눌 때 맨이라고 얘를 해도 여기에 나가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에 겹쳐서 명수가 애매해져. 그러면 이제 부분점수를 깎아버리면 등수 잡기 편하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러면 애들은 정말 학교에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도 지금처럼 건성 듣고 이 정도면 되지. 안 돼요. 이제부터는 글 쓰는 연습, 외우는 연습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왜? 별것도 아닌 거예요. 부분 점수 깎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남자애들 성적은 별로 안 좋아져. 여자애들 성적은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공학 가면 안 돼요. 아시겠지만 남자애들은 그냥 생명체잖아요. 느낌만 오면 되잖아. 근데 여자는 좀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잘 써줘요. 물론 여자애라고 다 꼼꼼하진 않아. 저도 알아요. 남자 중에 꼼꼼한 애는요, 여자애를 뺨쳐요. 이 두 개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이게 만약에 빠그러졌다고 칠게요. 그래도 이제 빠그러졌어도 지금부터 지금 중2에서 중3 아직은 중등부니까 시간도 되고 몸도 돼요. 이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습관 잘못 들이면 못 바꿔요. 진짜. 그래서 지금 더 습관이 들리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이거 나중에 논술로 대학교를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수학하고 과학들은 킬러 문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킬러 문항은 솔직히 쉽게 풀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3반이나 재수종합반 가면 수학과와 과학과는 투 채널로 수업을 해줘요. 하나는 수능 대비반, 하나는 심화반. 그 심화반이 뭐냐면 100% 논술로 봐요. 수학도 그냥 풀이 과정 써야 되는 거야. 과학도 정의 풀이 과정 쓰게 만들어요. 답구하는 게 아니라 그 증명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왜냐면 걔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한두 문제 싸움이잖아요. 이걸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킬러 문항을 잡아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켜요. 그걸 지금부터 당연히 안 돼요. 아이들은 못해요. 하지만 지금부터도 훈련을 시키면 고등학교 갔을 때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 어머님들이 선행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이제 요 가드라인 목표하고 이제 내용을 할 텐데, 선행하는 목표는 배웠으니까라는 말 쓰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가서 이 아이가 까먹더라도 복습으로 시작하게끔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복습이라는 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가 아니라 까먹어도 좋아. 근데 처음 듣는 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10개 대학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개 대학선을 가기 위해서 애들이 최소한 고등학교 갔을 때 새로운 개념을 배워서 고등학교에서 거기를 간다? 되게 운이 좋거나 불가능해요. 왜냐면 서울연고대 서성을 가는 애들은 솔직히 저희 애들도 그렇지만 너가 의학부를 준비해? 네가 사회연구를 생각해? 그럼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의 2등급은 나와야 돼 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그럼 고등학교 가면 올 복습으로 내가 부족한 거 까먹은 거 회복하고 킬러 문항을 좀 더 하고 쉬운 건 내가 알아서 이게 3년 동안 고등학교 때 해야 할 일이에요. 선행은 뭘 해서 뭔가를 만든다가 아니라 고등 가서 복습, 다른 말로 할게요. 회복, 상기 이런 목적으로 선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 방향성 지금 자연스럽게 5등급과 논구술, 논서술이 굉장히 근데 이거 공부하면 아이들 되게 불편한데요. 장담해요. 이거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장담해요. 엄마들이 만족해요. 왜 애가 성적은 나쁘진 않아. 근데 이게 아는 게 없어. 시험 맞추긴 맞춰. 애들도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대충 찍어서 대충 어느 정도까지 나오거든. 근데 이거 들어가면 대충이 없어져요. 딱 부러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도 당장 힘든 거지 이게 몸에 배면 공부할 때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커져요. 잘 정립돼서 올라가니까 정립된 게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쌓여진 게 얼마나 잘 쌓이겠어요. 더 큰 나중에 대학교 가면 더더욱 훌륭히 더 나아지는 건데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도 확신해야 돼. 이거 나와야 돼. 이게 애들이 힘들고 지금 힘들지. 솔직히 지금 힘든 게 나으세요?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힘든 게 나으세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힘든 게 아니라 포기지. 못 가죠. 지금 힘들어 놓고 그게 몸에 빨리 배기. 그러니까 결정적인 싸움은 뭐냐면 누가 더 빨리 몸에 배기 하냐.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지금 따질게요. 현재로 따졌을 때 농구술은 1, 2등급인 애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1, 2등 공부 방법을 할 이유가 없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오지선다만 해도 지금 급하니까. 근데 그때 가서 진짜 킬러 음락을 맞춰 내가 1, 2등급이 안 좋은 애가 간 거 그때 가서 농구술식으로 공부하려고 하니 또 양이 많아지잖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요만큼 분량 가지고 요 연습을 충분히 시키면 양이 많아지던 깊이가 깊어지든 담을 수 있죠.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네. 저는 저기에서 말하는 논소술형이 아까 선생님께서 과학은 심화라고 하셨잖아요. 논소.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논소술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가 그렇지 않을까요? 국어 쪽. 제가 말하는 국어 영어는 말 안 해요. 저 수학과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거는 그 심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어떤 중력의 정의가 지구 중심발 물체를 당기는 힘이 정의예요. 그럼 이게 보기 중에 1, 2, 3, 4, 5번 중에 중력과 관계가 없는 것은 관계가 있는 것은 오지선다 중에 하나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냐면 중력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근데 애들은 공부할 때 중력을 외워요. 정의는 외우지만 그걸 오래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몇 번 풀 때면 요 단어는 아니고 이건 아니니까 이건 맞네. 이렇게 공부하던 애들이 이제는 직접 지가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깊이 배우고 어렵다 그냥 정확히 배운다는 뜻이죠. 애가 표현을 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얼렁도 대충 요 정도면 풀던 애들이 그걸 가지고 중력만 나오나요? 중력에 말밀력 들어가죠. 그거에다가 운동량 충격을 막 들었는데 얘는 어설픈 알고 있는데 그게 살이 붙으니까 어설픈 상태에서 살이 붙으니까 이게 계속 어설픈 건데 지금부터는 외워야 돼. 머릿속에 정확히 단어와 키워드가 있어야 돼. 그걸 찍어서 답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직접 해야 돼. 그래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쭉쭉 나가는 거고 못한 애들은 그냥 곤두박질인 거죠. 이건 양극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공부하던 애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장담해요. 학원 안 다녀요. 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요. 와 정말 어디 가서 내 아이가 그래요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굉장히 부끄러운 소리예요. 영어 단어는 무슨 이해해서 외웠어?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죠. 이해가 됐어? 그럼 외워놔야지.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되고 그래야 이해가 될 거고 이해가 됐으면 안 까먹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문제 풀 때 끄집어내는데 이게 이해가 되던 암기가 안 돼도 보기에 오지선다면 대충 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풀다 보면. 그러니까 깊이가 얕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조금씩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해드리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밑줄 그어놨어요. 여기 올해 중학교 2학년 중2부터 바뀐대요. 그래서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교육부 자료 그냥 가져온 거니까 보실 필요 하나도 없으시고요. 여기서 요거 이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너무 편중됐다라는 거지. 특정 과목에만. 사회과에서 경제는 1% 반영하는데 얘네들은 32%나 하니까 이러면 특정 과목만 하니까 점수 나오는 이런 거죠. 물리학과 가겠다는 놈이 화생을 선택해요. 생지를 선택하고. 여기서 좋죠. 아까 말씀한 그 절대 등급이건 상대 등급이 5등급밖에 안 되면 퍼센테이지가 너무 넓잖아요. 그럼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은 안 뽑을 수는 없어요. 뽑아요. 뽑을 때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뭐가 생기느냐?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는 최저가 항상 거의 웬만해서 깔려있는 건 아시죠? 왜냐면 내신이 됐어도 최저를 잡는 거. 자,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더 들어올 거예요. 최저에다가 고등학교 자기 학과를 들어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어떤 특정 과목의 필수 이수의 한 학생의 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물리학과를 나왔어. 물리학과예요. 물리학과 써. 그러면 그러려면 학생 교과 종합 같은 경우는 물리를 선택 필수로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막말로 공대 가는 애가 나는 과탐은 별로인데 사탐이 좋고 국영수가 좋아. 이런 애는
대학교 입장에서 공대 우린데 너는 뭐니?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뭘 쳐? 이렇게 최저부터 시작해서 필수 이수, 그 다음에 가산점. 이건 다 현재도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확대하는 거죠. 왜? 내신의 비중이 커졌으니까, 커졌을 때 두꺼워지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사이드가 붙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과 이과 없어졌다고 개뿔은 아니, 지금 고등학교는 문과 이과가 사라진 거 맞아요. 대학교에서 문과 이과가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공대가 뭐 자율전공 이것도 아닐 거고. 그럼 공대 쪽이면 이공계 쪽 수학과학의 비중이 높은 애가 들어와야 맞는 거죠. 그러려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과학 심화 선택까지 했냐? 수학 같은 건 아시겠지만 심화 수학을 한다 만다만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하게 되면 절대평가를 한다. 이건 그거죠. 그걸 선택한만 해도 돼. 선택한 한 학생이 하나 이렇게 자격 조건 나오는 거죠. 근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선택 과목에 뭐 절대평가 뭐 A를 맞아야 된다는 거, B까지는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조항이 세부적으로 대학교 입장에서는 애들의 양질의 아이를 뽑으려면 이렇게 됐으니까 디테일하게 다른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복잡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윤 씨가.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로 생긴 거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변형한 거지. 지금하고 조금 믹스가 됐던 거지. 새로운 게. 그러니까 20년 안 되신 분들은 이 제도를 자기는 배웠죠. 자기 학생 때는 배웠죠. 6차 과정이니까. 근데 가르쳐보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되게 난처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요거 때문에 이제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됐다라는 거가 됐고, 그 다음 여기 한 번만 체크해 주. 안 하셔도 제가 다 색칠해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쭉 고교학점제 처음 전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요거는 고교학점제는 따로 컨셉을 잡아서 따로 설명해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그냥 보내드릴게요. 오늘 바쁘시니까. 그다음에 이런 거 길지 않아요. 포커스만 잡으면 되니까 쭉 내려와서 집에 가서 편하게 읽으시면 되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존의 예고와 내용의 실적용 2, 3학년 내신의 성적의 부풀리기가 나타나고, 고1은 내신의 대입에 더 중요해지면서 불공정이, 아시겠지만 1학년하고 2, 3학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안 되면, 이 웃긴 게 예전에는 1학년 때가 20% 반영, 2학년 때 1, 2학기가 40% 반영, 3학년 1학기가 40% 반영. 그러니까 1학년 때 내가 좀 못했다 해도 2학년 빡세게 돌리면 교과가 됐든 종합이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3분의 1로 쪼개놨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1학년 때는 전 과목 반영, 2, 3학년 때는 주요 과목 반영. 자,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하니까 이걸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A라는 학생이 있었고 B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됐는데 참 딱 들어올 때 얘가 1등급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얘는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애랑 3등급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등급은 아시겠지만 명수, 컷으로 자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삘 받았어. 나 공부할래. 그래서 열하게 공부해서 2등급이 됐다 칠게요. 그러면 누구 하나는 2등급인 애가 3등급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 애가 진짜 장난 아니야. 그래서 1등급 됐어요. 이 학생 되게 훌륭하지 않아요? 평범하게 들어왔다가 빡센 고3 때니까 1등급까지 됐으니까 어머니들이 가장 바라는 학생이겠지만, 근데 누군가는 이러면 여기서 수시 쪽에서 학종이나 학교에서 뭐가 문제냐면 7개 대학 기준이에요. 7개 대학에서 평균 1.6등급 이 지원 가는 컷이에요. 이거는 5학기예요.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 5학기 평균인 거예요. 얘 평균 맞추지 못했어요.
그럼 얘 이걸로 못 가요. 얘도 맞추지 못했어요. 얘도 못 가요. 이게 공정한 사회냐고. 그럼 얘네 둘 다 이 정도 수준이면 얘네들 서울 연고대 봐요. 못해도 서성하네요. 얘네들은 죄다 정시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냐고. 목숨 걸고 공부해서 했으면 가야지. 안 되잖아요. 그럼 네 탓이지 하고 하는 거지. 근데 예전에 얘가 1학년 때 20, 얘가 40, 40이었으니까 이런 애들도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1학년 때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보고 자퇴하는 애들 수가 계속 늘어요. 지금 저희 학원 애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자퇴해서 지금 저랑 계속 그래서 검정 보시면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내년 목표로 공부해요. 그럼 걔가 고3일 때 친구들이 고3일 때 걔는 재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꼬시고 있잖아요. 넌 최소 친구들이 재수할 때 넌 삼수면 너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걔가 뭐 자기 연고대 정도를 생각한다길래 제가 좀 계속 꼬시고 있어요. 야, 우리대 가자, 지대 가자, 지방대 지대도 좋으니까 가자. 근데 저는 피곤해. 닥쳐.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된다는 건 네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거란다. 근데 네가 성적이 안 되니까 그러지. 성적 때문에 엄마 아빠 목숨 걸고 붙잡고 있을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은 그래서 또 하나 이게 1학년 때 잘 미끄러져 버리면 솔직히 수시 정시 쪽으로는 방향성 잡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내 학년도 그건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 특목고 애들이 진학률이 좋냐면 특목고는 공부 다 잘하겠죠. 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래도 중학교 때 전교권이고 뭐 10등 안에 들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내가 3, 4등을 딱 찍었어. 근데 내 머릿속에는 연고대밖에 안 보여. 국기주 어머니 아이가 중2, 중3인데 고등선행 다 하고 갔어. 게다가 전교권이야. 그럼 네가 원하는 대학교가 알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가자마자 3등급 딱 찍는 순간 3등급 찍는 순간 이거 아작 났잖아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하냐? 1학년 때서부터 정시 쪽으로 파는 거야. 너희들 수시로 가. 나는 정시로 갈게. 나하고 학교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해. 야 미안한데 그 학교에서 거짓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엄마들도 빠삭하게 하니까 너희는 수시 쪽, 너는 정시 쪽, 넌 논술 쪽. 그러니까 얘는 1길로 가고 얘는 2길로 가고 얘는 2길로 가니까 명수가 많아지는 거지. 근데 일반고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작년 얘기예요. 작년 여름에 걔가 주역고에서 전교 5등을 벗어나지 않은 애거든요. 3등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1, 2등, 2등급이 몇 개 있었고 전체 5학기 중에서. 근데 고3 기말고사 때 수학이 3이 나온 거예요. 걔는 서울대를 수시로 쓸 생각이었었어요. 다 좋으니까 학교에서 다 스펙을 다 맞춰줬고 3 딱 찍는 순간 얘는 연고대도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빨리 살 길을 마련해줘야 되잖아. 학교 담임이 그래도 수시는 써봐야 되지 않겠니? 죄송해요. 이런 개소리하고 앉아있어. 지 새끼한테 그러라고 원래 아마 그래도 수시 써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한 선생님 붙잡고 싸울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시가 정시보다 더 어려워요. 왜? 수시는 2년 반 내내 준비해야 되잖아. 정시는 꾸준하게 2년 반을 하나를 위해서 가는 거. 더 쉽다는 아니고 성향상 차이겠지만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아이가 바뀌어도 이거는 크게 변수가 생기진 않을 거죠. 1학년 때 여기 1학년 때 잘 못 잡아 놓으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실제로 컨설팅 가면 진짜 생각보다 많이 검정고시에서 그런 애들이 상담 많이 받아요. 걔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 관리가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해주는 게 컨설팅이다 보니까
근데 걔네들 다 머리 똑똑해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입시 제도에 대해서 중학교 때 완벽하게 아예 그냥 엄마도 애도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이게 말이 참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데 상위 4%인 1등급만인 애들 9등급인 애가 학력 인구 감소에 의해서 1등급 맞기가 어렵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넓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등급이 명수가 없으면 실력 있는 애도 2등급일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5등급을 때려버리면 2등급 1등급도 잘한다 못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점은 왠지 빡빡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빡빡이 개념과 좋다 나쁘다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애들은 되게 별론 거고 그렇지 않은 솔직히 상위권 가는 애들은 농구술 하자고 했을 때 거부반응 일으킬 것 같아요. 물론 싫은데요 그래도 해 그럼 네 하고 해요. 잘하는 애니까 좀 양극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인데 학원발로 성적 오른 애들 있죠. 학원 다녀서 성적 오른 애들 이거 들어가는 순간 박살나요. 근데 자기가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 해서 뭔가 힘들어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외워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던 애들은 굉장히 유리하죠. 시스템이 맞잖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필기하는 것보다 자꾸 이렇게 모르겠으면 이해하고 이해하다면 안 되면 외우고 외우다 보면 이해하고서 자꾸 표현하고 자꾸 모르면 질문하라 하는 게 다 그렇게 성적이 오르는 거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저 혼자 계속 해보면 뭐해 다른 과목에서 오지선다를 공부해버리면 솔직히 애들 입장에서 제가 불편한 수업이죠. 그렇다는 거. 솔직히 이렇게 돼서 깊이 얕은 학원이나 깊이 얕은 선생님들은 아웃돼야 돼요. 그래 제가 못 사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통합형, 융합형 요거 개편은 크게 무리 없이 그냥 동등하게 다. 그리고 문과, 이과도 됐건 과학이.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왜 감사한? 아시겠지만 과학은 1학년 때까지 문이과가 공부를 해요. 시험을 봐요. 근데 고2가 되면 문과가 60% 정도 되는데 안 보거든요. 이과만 봐요. 근데 이과도 물화생지 중에 두 과목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좀 어려운 거, 하나 쉬운 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이과 몇 명 안 되는데 과학 그 중에 하나 두 개만 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다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저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소위 말해서 인터넷이라든지 교육방송에 보면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은 통합과학도 안 가르쳐요. 물리 원이면 물리 원만, 화학 원이면 화학 원만. 왜 그거 먹고 사는 진짜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선생님들이 팀으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물리, 화학, 그러니까 보통 두 과목 정도는 하니까 둘이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명한 데는 4명이 한 팀이 되겠죠. 뭐가 문제냐? 사교육 절감? 사교육 절감 같은 소리가 앉아있어. 유명한 사람 4명이 붙어 들어가요. 수업료가 얼마나 받을까? 아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원비를 조금 덜 가져가는 돈 좀 덜 받고 이 사람이 그럴까요?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이? 택도 없죠. 그럼 내 수업을 듣고 싶으면 돈 100만 원씩 내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거 어떻게 또 이들 수업 들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못한 애들, 혜택 못 받는 애들은 계속 혜택 못 받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가시면 알겠지만 영어 수학학원은 그렇게 많아요. 국어학원도 꽤 많이 생겼어요. 과학학원, 제가 알기로 여기 과학학원 4개 있거든요. 제가 모르게 몰라요. 제가 봤는데 입시 치는 학원 없어요. 여기 다 중등부 아니면 내신이지. 아니, 가보셔서 고3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뜨뜻미지근해. 아니 학원을 궁극적으로 다니는 게 대학교를 가기 위한데 대학교를 가려면 고3 때 파이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파이널을 못 쳐요. 파이널 칠 수도 없고 애들도 없고 선생님도 실력도 안 되고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죠. 자 이제 그렇고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묶여서 나온다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골격이 통합이라는 거. 그래서 과학 비중이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외우고 풀면 된다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서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국어 영어는 뭐 크게 볼 수가 없으니까. 혹시 다녀보신 적 있어요? 국어 영어 설명회? 요 또래 없죠? 맞아. 얼마 어때? 뭐래요? 수업은 못 들어. 영어는 거기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만 얘기해 주셨어요. 왜 주니까? 아니,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가 나와야죠.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나 뭐 그런 고등학교 가는 거? 네, 근데 거기가 좀 중3 위주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 것만 얘기해 버리면 그게 다른 거야. 무슨 말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중등부 위주의 학원들은 내신이나 중등부 위주들은 고등학교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근데 거기가 고등부가 왕성하게 제일 잘 되어 있어. 그럼 이 아이들을 우리 애들을 고등학교까지 끌고 가서 수능 때까지 끌고 갈 거야. 그러면 얘네들한테 어머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어디까지 얘는 네가 결계 고2 됐을 때 고3 됐을 때 진짜 제대로 서울연고대 서성을 생각하려면 지금부터 이걸 해주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해야 되거든 하고 그랬을 때 너가 시발 족발해도 고3 됐을 때 고2 됐을 때 아씨 다행히 지금 해놓길 다행이네 라는 소리를 듣게끔 해야 되는데 그 이유 결과물이 없잖아. 대한 이야기가 없어져 있어.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는 급하게 그럼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를 어떻게 당장 급하니까는 아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게 이제 우리끼리니까 대놓고 동명 다닐 거면 동명, 신도, 진관 여기 지원을 갈 거면 너 그냥 카이사를 끊어. 거기 가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 중에서 동명이나 신도나 진관을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 내신 따려고. 거기 성적 내신 따기가 좋다고 하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죠. 그 학교 서울연고대 해마다 몇 명 보내요? 5손가락이 여기서 끝나요. 내신 잘 따면 뭐해? 여길 못 가는데. 아니 거기 가려는 이유가 내신 따려고 가는 거예요? 대학교 가려고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내신을 따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멀리 보셔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학교까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인생 뭐 20대, 30대까지 모르겠지만 왜 고등학교를 가요? 이 고등학교가 대학교. 근데 선생님 거기 가면 내신 따기가 어렵다는데요. 그럼 특목고 애들이 정규권 애들이 왜 특목고를 가겠어요? 거기 내신 따기가 쉬운 거 더 어려운 거 알면서 왜 거길 가겠어요? 뭐냐? 환경인 거예요. 환경. 노는 곳에 있는 거랑 빡세게 하지 않아도 대충 요 정도만 해도 성적이 나오는 공간하고 대충 빡세게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그 공간하고 이건 제 얘기예요. 제 딸이 지금 중3이에요. 운정고 하고 지상고가 이제 제가 지산중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지산중, 지상고 설명회를 무료로 재능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이제 어릴 때서부터 입시에 대한 이야기, 결론으로 우리 딸은 재수를 결정했어요. 합의 다 봤어요. 중3이잖아. 요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좀 이따가 시간 안 되면 안 해주고. 우리 딸은 재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랑 다. 왜? 얘네 학년이 되게 좋거든. 아시죠? 재수를 못하잖아. 문과 애들은 당연히 못하죠. 과학 때문에. 과학 애들은 또 수학, 사탐, 이렇죠. 여기서 문제. 지금 중3애들 있죠. 아버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한 템포 늦게 만들어가지고 나오게 한 거. 지금 중3은 아빠를 원망해야 돼. 왜 하필 이때 만들어내가지고. 재수생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딸은 중3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 잘못이니까는 충분히 대화해서 오케이 정의는 재수 결정. 아빠는 1년, 2년 늦게 가는 거 아무 문제 안 돼. 오케이 문제가 돼. 누가 뭐라 할 건데. 그래도 만약에 지금부터 만약에 그런 결정을 했다면 정말 유리한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가면 땡큐고 안 돼도 애는 걱정이 덜하죠.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걸 배워야 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애도 모르는데 엄마도 몰라. 근데 애도 어디서 들은 건 있고 엄마도 들은 거 있어. 근데 서로 정보가 얕으면
솔직히 엄마 말이 들리겠냐고요. 그 엄마가 좀 더 알고 있어야 탄성 있게 받아줄 수 있고 괜찮아, 괜찮아. 야, 걱정하지 마. 직접 설명해 주시던지 아니면 걱정하지 마. 야, 가자. 카이사를 가자. 같이 한번 듣자. 그럼 엄마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심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면 정서적으로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거는 건강하고 정서적인 안정이잖아. 얘한테 공부시킬 것도 아니라면 그걸 만들어준 게 그러려면 정보를 아셔야 돼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딸이 담임 선생님하고 막 왜냐면 사실 우리 딸이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내신 준비 안 하는데 전교 1등 했으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2등하고 뭐가 문제면 주요 과목은 똑같아요. 2개씩 틀렸대. 근데 제 딸이 왜 1등이냐면 얘는 암기 과목은 틀렸거든. 체육 이런 시덥지 않은 거. 근데 우리 딸은 와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어릴 때부터 시킨 교육이에요. 우리 딸은 수시, 정시 학생부 종합전형, 그다음 이런 거, 이렇게 이거 저랑 툭툭하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당연히 얘를 지상고를 보내서 지상고에서 전교권을 만들어 서울여고를 보내야지 이런 플랜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거기 발탁이 됐어요. 근데 우리 딸은 지금 결정 안 했는데요. 제가 담임 선생님하고 한 얘기예요. 수시 쪽이면 지상고 쪽인데 정시 쪽일 때 저는 운전고 쪽으로 가려고요. 중학교 담임 선생님 당황스러운 거야. 뭐야 이게 중3짜리가 수시 정시를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아빠가 그쪽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부장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사실 제가 이런 거에서 저희 딸이 그랬을 때 그럼 죄송한데 한번 와서 설명 강연 좀 해주시면 안 돼? 해드리겠다고. 재능기 저희 딸 다니는 학교인데 재능기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지금 충분히 수개월째 계속 얘기하면서 뭘 해도 좋은데 아빠는 상황은 얘기해줘야 되지 장단점은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냐. 결정은 내가 하되 물론 아빠 마음은 어쩌기 좀 더 치우쳤지만 그래도 네 인생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물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와주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죠. 부모님도 공부하셔야 돼요. 돈 벌고 힘든 거 아는데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마음 중요해요. 뭐지? 여기서 듣고 저기서 아까 처음에 많이 들어보시면 걸러져요. 여기서 좋은 점 그렇게 걸러지다 보면 학원도 걸러져요. 제가 마지막에 하겠지만 좋은 학원 찾는 법 되게 간단해요. 고3만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이 학원에 고3이 없어요. 저 뒤에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고3 애들을 밑에 애들하고 같이 섞여서 해. 정신산업계 쟤들 목숨 걸고 공부하는 애인데 선생님 맛있는 맛이 여기서 저서 막 공부하는데 왜 하고 있어봐. 고3들 피해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고3들은 항상 저쪽 빼놔요. 그럼 내가 틈날 때 갈 테니까 질문거리 있으면 해놔. 쭉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아는 수학 원장님한테 부탁드릴 테니까 3시간짜리 특강 깔 테니까 모여. 대신 돈은 좀 나간다. 그럼 니네 엄마 알아서 할 거고 니네 아빠 엄마가 걱정할 거지 네가 걱정을 안 해. 왜냐면 수학학원 다니거나 영어학원 다니는 게 아니니까 혼자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시켜놨으니까 하다가 부족하면 인강도 저한테 컨셉 체크받고 얼마큼 했는지 시험 보고 성적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학원 찾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고3반이 잘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랑 두 번째 선생님이 그 학원에 몇 년을 근무하셨는지. 만약에 5년 이상 근무하셨다 그럼 그 학원을 좀 신뢰할 수 있어요. 강사들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고요. 돈 안 되면 죄송해요. 저희한테 선생님 마인드 이런 거 접근하지 말아요. 우리 강사예요. 돈 받고 지식 파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 파는 거지. 솔직히 저는 학교 선생님보다 저는 열정이 있다고 봐요. 아무튼 근데 선생은 애 때문에 학원에 남는데 너 때문에 내가 다 거짓말이에요. 돈이 안 되니까 옮기는 거고 돈이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강사인데 그 사람 강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직업인데 그래서 학원을 차리는 거지. 근데 어떤 선생이 그 원장님 밑에서 5년 이상 10년 가까이 했대.
그러면 그 원장은 선생 앤드 학생을 아우를 수 있는,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벌써 5년 넘었다는 게, 그 학원이 5년 이상 10년 됐다라는 건 그만큼 신뢰도에 그 동네에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선생까지 있었어. 그러면 그 원장뿐만 아니라 선생도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한테 신뢰를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조금 더, 그거 아니면 제 딸처럼 무조건 레벨별 학원으로 가는 거야. 선생이 바뀌던 말도 필요 없어. 무조건 레벨인 거예요. 오케이? 불합격? 못 가고. 저희 딸한테 가장 학원 가고 싶다고 중1 때까지 학원 안 보냈거든요. 물론 수학과는 제가 다 시키니까 지금도 학원 가서 공부하다 모르는 거 제가 설명해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딱 하나, 네가 가고 싶은데 가되 레벨별 인대는를 제외하면 안 돼. 내신 대비, 내신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딸도 이제 내신 때가 되면 학원에 가요. 고등부에 앉아 있는데 자기 중학교 거 풀고 있는 거야. 선생님 뭐예요? 그럼 그래 수업 배우고 가만히 있을게. 그냥 그래,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고등부 누나 언니 오빠들이 시험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선행의 기본이 고등학교 갔을 때 복습이라고. 봤잖아. 간접적으로. 고등학교니까 저렇게 하는, 언니 오빠도 항상 제가 제일 저도 언니 오빠도 시험 때 되니까 와 되게 열심히 하던데? 평소 때는 하면 몰랐는데 시험 때 되니까 저래서 공부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지가 보고 느꼈으니 이거만큼 좋은 교육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내신반인데요, 뭐 학교별인데 이런 말, 진짜 상위권 쪽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솔직히 저희 상위권 애들은 시험 때가 되면 한 2, 3주 쉬어요. 아니, 내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편하니까. 그러다 문제 좀 더 주세요. 먼저 문제 얼마나 있으니까 말만 해. 모르는 것은 전화해. 3주 동안 돈 안 받을 테니까 전화해.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건 너 문제 내가 설명 못 해주겠어? 그러다 안 다녀도 그만이에요. 근데 걔가 그만뒀다 하더라도 그 아이나 엄마가 저를 바라보는 학원의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저기는 괜찮은 학원이 되는 거죠. 참고로 저 2002년도에 학원을 오픈했죠. 그리고 저희 네. 근데 좀 몰랐죠? 저기 가변동 안쪽에 있었어요. 그때 언제 나오신 거예요? 나오지 않고요. 죄송해요. 뭐 이딴 동네가 다 있어. 내가 더 이상 못 해먹겠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애들 가르치면서 뭔가 막 이렇게 서울 연고대 의대 보내고 막 이러는데, 할 때마다 입시 제도가 6차에서 7차에서 딱 넘어오면서 과학의 중요도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트별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아직도 엄마들은 과학은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저쪽은 일산이나 대치동이나 목동 이런 데서는 나 같은 사람을 막 죽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라고 인정해 준다고 싶지 뭐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여기 있다가 여기다 이제 사이드로 잠깐 두고 다른 데서 이제 일산 늘리고 대치 늘리고 그다음에 저기 광명시 늘리고, 그러다가 저쪽 안정되고 이제 이쪽은 계속 조금씩 애들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 부원장이 저랑 17년 근무하셨고 영재쌤이 저랑 14년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대가리 좀 컸네 그러면 좀 좋은 학원 있죠. 페이 높은데 그런 데로 돌리죠. 그러니까 안고 저랑 계속 관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동네는 솔직히 이거 자랑, 이 동네에서 자랑이 저 푸트넘 원장님 아이 가르쳤어요. 직접 손들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 좀 가르쳐달라고. 푸트넘 원장인지 몰랐지만. 그다음에 그 당시 주소연은 명성학원하고도 시간표 싸움에서 안 지거든요. 끊든지 명성학원 주소연 다녀보면 되게 융통성 더럽게 없으시죠. 그치? 심할 정도로 지금 많이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그 채점 선생님 있죠. 이 학부모를 짜가지고 돈 매겨가지고 시험지게 막 빼돌리고 채점 대줘. 그 정도로 걸리자마자 고소했잖아요. 선생님 학부 다 고소했잖아요. 원장님이 고소까지 해. 자르면 되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딱 그거였어요. 지금은 그 당시 푸트나 주서연 카이사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과 쪽이다 보니까 주서연은 중등부 쪽이 강세였죠. 거기 내가 왜 좋아했냐면 주서연 2년 정도만 배우면 고등부 올라가서 영어 안 다녀도 돼. 맞아. 딱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다 해놓고 보냈잖아. 그러니까 뭐가 좋아? 영어 고등부 가서 영어학원 국어학원 안 다녀도 되잖아요. 미안해요. 저는 국어학원 다닌 이유를 모르거든요. 왜 다녀? 이과 가는 애가. 저는 이과니까. 국어 영어를 고등학교 가서 국어 영어를 다녀? 서울연고대 서성하는 아니구나라는 게 공식이에요. 왜? 수학 공부해야죠. 수학이 절대값인데. 그러니까 영어 주소를 좋아하는 게 얘네들은 영어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거든. 그래서 좋죠. 근데 그때 보잖아. 어머니를 찾아와가지고 주선 원장님이 시간표를 바꿔준 건 자기네가 지금까지 원장님의 카이사레가 처음이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명성학원 이제 외고반 있잖아요. 이 무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룹이. 근데 그때 올림피아드 과학 선생님이 저랑 친분도 있어서 이 근처에 과학 전문학원 카이사에서 한번 가보세요. 뭉탱이가 왔죠. 그러니까 이 뭉탱이라고 해야 되나? 이 무리들이 이 동네 학교를 다 가서 전교 1, 2, 3, 4등을 다 깔고 있는 거예요. 외고반에 올림피아드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9명이 예비 고1 때 와서 수능 때까지 한 명 빼고 그대로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 반은 무조건 테스트. 등수 봐야 되고. 그래서 걔네 반을 제가 밑도하고 반이라고 했거든요. 미친 또라이 반. 거기 다 서울고대 갔으니까. 그때 그 애들이 주세연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몇 번을 바꿔줬죠. 주선 원장님 시간표에서. 그래, 주선은 내가 인정. 나보다 아이들이 좋은 애가 오니까. 근데 한 번은 바꿔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갈까 하다가 저도 가오가 있어서 그랬죠. 저는 이 동네만큼 솔직히 말씀드려 주소연하고 푸트나는 솔직히 저는 인정해요. 융통성 없거든요. 애 가리키는데 융통성 있는 거는 저는 좋은 덕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얼레고 달래고 꼬셔서 저한테 오게끔 만드는 스타일인 거지. 주선 원장이랑 푸트나 원장님은 이거니까 이거야 하고 다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불편해도 나중에 고2, 고3 됐을 때 그렇게 배운 애들이 진짜 탄탄하게 가요. 자, 그렇다는 거. 그다음 요거 수학학원에서 해준지 안 해준지 모르겠지만 얘는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아니라 이게 빵을 줬어도 얘는 해야 돼요. 지금 그대로 와도 아니면 바뀌어도 얘를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아주 빡세게 안 해도 돼요. 정말 A, B 정도만 맞을 수 있게만 해주면 장단건대 학생부 교과보다 종합적일 때는 이수 이수한 자의 하나 이과계로 나올 거니까. 이건 예전에도 그랬던 방식을 썼던 걸 그대로 말만 바꿨지 그대로 했으니까 수학학원에 갔을 때 혹시 깔린다고 그러면은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빨리 들으세요. 고등학교 갔을 때 복습하는 게 돈 덜 들어요. 지금 뭐 몇십만 원 더 드는 것 같죠? 고3 되보실래요? 민지나 주석이가 1등급 대야. 근데 3, 4%의 1등급이 아니라 6, 7%의 1등급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눈 뒤집혀요. 조금만 하면 연고대가 보이는데 어떤 서성한 중경교시까지 내려가기 싫은데 이게 성적을 이 새끼 조금만 더 하면 이 새끼 근데 지도 이제 똥줄 타는 거죠. 왜? 한두 문제, 두세 문제만 더 맞추면 되는데 그 한두 문제, 두세 문제가 자꾸 미스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가을이 되면 고액과외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전 대놓고 애들한테 얘기해요. 어렸을 때, 한 살 어렸을 때 제대로 해놔. 나중에 고3 되면 니네가 지금 쏟아부으면 다 쏟아부어도 모자라. 그때는 제가 갑이죠. 왜 한두 문제 맞추게 해줄 수 있거든. 한두 문제 맞히면 얘가 연고대가 되는데 한두 문제 때문에 서서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하는 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치 쪽하고 목동 쪽하고는 벌써 개설했어요. 지금 원래 중 1, 2반 하기로 했다가 오시에도 너무 많이 와서 중 2반 쫙 깔아버렸어요.
중2는 다른 반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엄마들.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낯설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권 크리탈 뭐 이런 건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무리 제가 좋게 읽고 좋게 봐주려고 해도 한 개도 좋게 안 보여요. 그다음에 요거 10% 요거 체크 한번 해주셔가지고 다른 데 체크하지 마시고요. 1, 2등급에나 동그라미 치세요. 1, 2등급에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2등급인데 최상위 2등급이냐? 다시 볼게요. 최하위 2등급이냐? 즉 여기서 11%냐? 33%냐? 그래도 얘 2등급이고 얘 2등급이에요. 근데 20% 차이 나요. 얘가 당권동을 갈 수 있다면 얘는 서울권이 안 돼요. 지금 1, 2, 3, 4등급으로 봤을 때 3등급 서울 소지인데 1등급이 4, 2등급이 7, 3등급이 11%에서 22% 정도란 말이에요. 거기가 서울권 그다음에 가능성인데 33% 어딜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2등급도 서울 소재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여자애는 또 좋아요. 여대가 있잖아. 요 참고로 이대 나오셨나요? 이대 안 나오셨죠? 안 나오셨죠? 저 이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들이 무슨 연고대급인 줄 알아. 3등급짜리가. 걔네 3등급 수준 대학교예요. 오수기 옆에는 연대하고 뭐 이렇게 옆이랑 같이 뭐 이렇게 어디다 대면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죠? 물론 홍대 애들이 제일 이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절대 횡단보도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강남 못지않게 홍대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카페도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되게 좋았는데 넘어가지 않아요. 딱 티나요. 서강대 애들, 홍대 애들 괜히 멋있어. 이 새끼들은 머리 뭐또 발라. 우리는 그냥 머리 감고 나왔는데 싫었어. 그래서 저는 신촌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이 여대 중요한 건 저희 와이프가 여대를 나왔네요. 인생이 아이러니하다. 난 절대 애들 같은 사람하고 안 만나려고 그랬거든. 꼰대 같아서. 수학 선생님이었다. 항상 얘기하지만 능력 때문에 결혼하지 마. 자, 죄송합니다. 자, 오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논술, 서술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다 매뉴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애들한테는 별로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걸 계속 끌고 나가서 수능 때는 농구술이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내신 때 농구술이 충분히 나오면 장담컨대 아이는 굉장히 실력이 쌓여있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지금보다 수박 겉핥기식은 아니니까. 근데 얘가 좋은 점 해놓은 애는 진짜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이거 적응 못하는 애들은 중학교 때 적응 못하고 훈련 안 된 애들은 고등학교 딱 가는 순간 그냥 곤두박질이에요. 왜? 서술형은 일단 다 틀리고 볼 거거든. 지금 중학교 때 하셔야 될 거. 일단 학원도 이제는 내신 위주의 학원이나 중등부 위주의 학원은 조금 지양해 주세요.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전문 학원은 다 빠져요. 지금 훈련 시간 주기 되던 밤에 솔직히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봐도 대학교는 아무 시작 없잖아요. 지금 왜 훈련을 왜 하겠냐고. 파이터가 링에 올라가서 정말 타격 잘해서 다운시키면 끝나는데 왜 매 맞는 훈련하고 근력 운동을 왜 그 몇 개월 몇십 개월 하겠냐고요. 뭘 해도 버텨내고 한 방을 위해서. 그럼 그만큼 중학교 때 그런 훈련을 하셔야지. 왜 지금은 종합반 조건학번 떠나서 그냥 관리해주고 뭐 이렇게 뭐 있잖아 애야 아이야 엄마 얘가 있잖아 어머니 얘가 있잖아 왜 봐주는 학원에 지금은 좋죠. 심적인 안정감은 있죠. 그럼 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학원이 있다라면 죄송해요. 고등학교에 있잖아요 어머니 어쩌고 그 사람은 수능 모르는 선생이에요. 수능 가르치는 선생이 어머니 있잖아 어쩌고 그건 원장 빼고는 아무도 안 해요. 내가 미쳤어? 그거 안 하려고 수능 공부해가지고 수능 대비해가지고 수능 반 왔는데
수능 대비 선생님 중에서 그렇게 이런 선생님 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네임밸류가 올라가는데 내가 왜 미치다거리를 하는데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몸 되고 시간 될 때. 그래야 고등학교 갔을 때 낯설지 않게 진행할 수 있죠. 아까 똑같이 선행의 목적이 그거예요. 고등학교 갔을 때 제대로 치고 나가려면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물론 불안초조한 거 맞아요. 알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한데 지금 그 불안초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불안초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이죠. 그때 바꿔?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벌써 애는 습관이 들린 상태니까 빼도 박도 못해. 이제 바꾸려고 하면 환경까지 바뀌어요. 고생할 때 어렸을 때 고생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다음 쭉 보시면 뭐 특별히 문제될 것들은 없어요. 네, 말만 번지를 한 거지 별로 필요 없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도 차근히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국어요, 수학. 지금 언어와 화법이 공통이에요. 볼게요. 언어와 화법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선택이 중에 하나잖아요.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을 볼게요. 독서와 작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필수잖아요. 얘는 필수고, 그 다음에 언어하고 화법과 언어, 작문은 선택이고 문학은 또 필수죠.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얘는 다 시험을 볼 때 중에 하나만 선택했으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화법과 작문보다 언어와 매체 쪽을 좀 더 선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매체가 빠져 있는 건데 대신 다 해야 되는 존재 조건인데 이 선택의 깊이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의도는 뭐냐? 이렇게 되면은 문과는 이과는 요거만 중에서 하든지 말든지 문과는 애들이 있으니까 요게 조금 깊이 있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필수가 돼버렸으니 다 출제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죠. 좁고 깊이 갈래, 넓고 얕게 갈래. 여기가 좁고 깊이라면 여기는 얕고 넓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누가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라고 한다면 얘가 좀 더 쉬운 게 맞아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걸 파버리면 되거든. 근데 얘는 이따시만 하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공부 방법이 약간 달라요.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분명히 높진 않은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대신 얘만 한다든지 얘만 알면 안 되고 두루두루 알아야 돼요. 두루두루. 그래서 보통 학생들 중에서는 내신용 스타일의 학생이 있고 수능형 스타일의 학생이 있는데 수능형 스타일의 학생들이 이 제도가 바뀌었을 때 훨씬 더 많이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 중에서 남녀를 굳이 구별을 한다면 이쪽이 여자애들이 조금 유리하다면 이쪽에 좀 남자애들이 조금 더 유리해요. 근데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잖아요. 조금 미스나도 등급의 편차가 별로 없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솔직히 국어 선생님들 좀 국어과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그럼 국어과에서 이러면 선생님들 힘든 거 아니야? 했더니 그거 말하지 말래. 왜? 국어학원 다녀보신 적 있거나 보내신 적 있죠? 문학 때문에 보내요? 비문학 때문에? 비문학이면 고전, 논설문 설명문 쪽인 거고 문학이면 시, 소설, 고전이거든요. 국어학원 다닐 때 시, 소설, 고전 때문에 다니지 논설문 설명문 때문에 다니진 않아요. 딱 이 컨셉인 거예요. 이쪽이 문학 쪽이 뭔가 깊이 있게 가야 되는 거야. 뭔가 배움이 필요해요. 이쪽은 배움보다 많이 풀어보는 놈이 이기는. 그 국어 입장에서는 근데 뭐 이렇게 넓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들어오는 모든 걸 다 하는 대신에 깊이가 얕아졌고 넓어졌기 때문에 시간 지나고 나면 결국 이게 특별히 뭘 배우는 게 아니거든. 자꾸 해석하는 거니까. 그 비중이 봐요. 여기서 학원 다니는 건 딱 이것 때문에 학원 다니거든요. 이게 필수잖아. 중에 택이죠. 늘었죠. 그럼 문항수는 그대로인데
늘었으니까 얘 문항수가 줄죠. 저 문학 안에 비문학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얘가 비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얘가 문학인 거고. 그럼 뭐 이걸 했다고 칠게요. 문학의 출제 퍼센테이지는 1로 오면 줄어요. 그럼 국어과는 좀 잡스럽게 불편한 거죠. 이 때문에 줄었으니까. 자, 수학은 난 말 안 하고 싶은 게 뭘 바꿔도 중요해. 아니 그냥 공부의 70%는 수학이에요. 내가 과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일단 국어 영어 학원 공부 때문에 수학을 뭐 이딴 소리는 뭐 하는 거지 얘는? 일단 무조건 수학이에요. 일단 절대값과 모두 제일 좋은 플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려도 못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말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나중에 컨설팅 할 때 쓰는 건데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이 이렇게 있어요. 오전, 낮, 저녁. 그러면 6개의 챕터가 나오죠. 보통 잡으시면 돼요. 9시, 11시, 10시, 11시, 12시 밥 먹고 1시, 2시, 3시, 4시, 4시 밥 먹고 5시, 6, 7, 8시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럼 6챕터 나오죠. 그럼 이제 정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하고 아이. 너 어떻게 할래? 늦잠 자는 거 하루 정도 인정. 선택해. 그래서 여기서 하루는 이 챕터 중에 한 번은 늦잠을 잔다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다음에 수학을 잡는다든지, 국어를 잡는다든지, 영어를 잡는다든지, 이때 기타 과목. 어디서 국어, 영어, 과학 따위가 평일에 들어와. 수학님이 계시는데 왜냐? 학교 생활 안 하냐고요. 학교 숙제 없을까요? 수행평가 없을까요? 동아리 없을까요? 학교 활동 없을까요? 바빠요. 근데 왜 평일에 학원을 다 까놓냐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애들 좀 쉬게. 아니 뭐 했다고 쉬어. 쥐들이 성적을 만들어내. 그리고 이때 중에 하나를 쉬게 하면 되죠. 왜 하루 뭐 솔직히 너 주성이 너 하루 쉰다고 치자. 그때 뭐해? 자고. 미안해요. 늦잠 자고 그래서 일주일 그랬는데 하루 정도 쉬게 해줘야 되는 거 뭐 했다고 쉬어. 전교 1등 성적표를 만들어내든지. 서울 연고대 갈 수 있는. 아니면 올 풀로 쉬고 싶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일정이 학생 일정이 누가 봐도 야 이 새끼 정말 최선이라고 사는데 그러니까 난 쉴래 하면 할 수 있죠. 솔직히 어머니도 알잖아요. 이렇게 이 새끼 내 새끼 좀 묻어 이거 이 새끼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알면 뭐 개겨 이제 컸다고. 그런 애들이 왜 쉬어요? 할 일을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할 일을 해내.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해. 할 일도 못하면서 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선생님 잠깐 쉰다고 핸드폰 봐. 숙제 다 했냐? 잠깐 피곤해. 잠깐 엄청 아침부터 와가지고 학교 갔다가 잠깐 학원 갔다가 와서 잠깐 머리 식히는 것도 아니까 숙제 했냐고. 잠깐 쉬고 할 일을 하고 쉬어야지. 쉬어놓고 한대 되냐고. 안 되지. 이게 잘못됐은 거야. 이거는 부모님들 잘 생각해서 이거는 융통성을 만약에 아이가 안 들어 쳐먹어 그럼 어머니 아이야. 나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 새끼는 해요. 우리 딸이 똑똑해서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죄송해요. 이 상태로 얘가 고등학교를 그대로 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봐봐. 표정도 어두워지지? 그때 가서 바뀔까요? 전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 그 듣기 싫은 말 되게 듣기 싫은 공부는 때가 있는 거야. 지가 해야지 하지 시킨다고 하나? 어디? 정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얘가 때 되는 거 그때가 언제 지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도 어머니도 집안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하는 거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해야 하고 싶어서 해요? 해야 하니까 하지.
저 서방 새끼 돈만 많으면 가정부 썼으면 내가 이거 안 하지. 누가 그런 남편을 얻으래? 자기가 잘못했는데 뭘 탓을 해? 할 일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가 명분이 있는 거죠. 아시면 아이를 지금 더 가기 전에 시켜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된 애들이 고등학교 가잖아요. 늦게 출발해도 돼요. 이런 애들은 재수삼수에도 서울연고대 가요. 근데 안 되어 있으면 죄송해요. 뭐 어머니도 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주위 친구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부류가 확 나뉘어요. 제가 어찌됐건 이제 스카이를 갔다 보니까 그 부류들, 그 다음에 동네 부류들, 골프 치는 부류들 만나면 진짜 전 진짜 많이 느껴요. 수업 시간에 종종 얘기하는 게 또 잘 살아, 똑바로 살아, 열심히. 저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 친구들 그 중에서 잘 사는 친구들하고만 놀아요.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 그다음에 골프 멤버가 있고 이제 골프 이제 좋아해가지고 골프 멤버를 만나면 돈이 많으면 뭐해? 생각이 잘못됐는데 나이를 처먹어도 그럼 저 대놓고 얘기하죠. 안 섞이고 싶다고, 안 친하고 싶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싸가지 없다고 해도 할 말 없는데 싫다고. 저는 저희 이미지는 내 주위 사람들인데 주위 사람이 그러면 내 곁에 두고 싶지 않다고. 난 한 명, 두 명하고 잘 지내도 이렇게 두루두루 지내면서까지 이런 사람을 담을 만큼 저는 시간도 넉넉지도 않고 내 귀한 시간 쪼개서 사람 만나는데 그런 안 싫다고. 요거 집에 가서 요거 나중에 요거 영상 편집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요걸 하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되게 지금 당장 못해요. 1년 뒤에라도 아니야 2년 뒤 플랜 길게 잡아요. 내년이라고 해봐야 아직 중필이야. 지금부터 못 바꾸면 차근차근 바꾸는 연습, 차근차근 조금씩. 그래서 애를 소돼지처럼 끌고 다닐 수 없다면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바꿔주세요. 이거 하면 정말 이거 봐요. 평일에 학교생활 이렇게 되면 충분히 학교생활 충분히 할 거 다 하지 않나? 그리고 수학학원을 주 5일 다 다닐 거예요? 다 다니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한두에는 한 3일, 4일 뭐 이러면 평일 날 수학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심한 수학 잡을 수 있죠. 시간이 없는데요. 뭐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아이가 국어, 영어가 좀 약하다.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죄송한데 국어, 영어 못하는 애들은 강금에서 영어 단어 줄 때까지 외우면 되지. 영어 단어 안 돼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영어 단어 되는 애들은요, 영어 학원에 대해서 선택해요. 주 1회 정도만.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끊어요. 왜? 내가 문제집 풀어도 되거든. 왜? 얘네들이 영어가 되는 애들이 영어 학원을 오래 안 있는 애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리 이과다 보니 서울에 이제 의과 계열 애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은 끊을 때 본인이 깨닫고 끊게 하는 거를 찬성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나중에 방법론인데 영어 학원 가기 전에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몇 지문은 미리 한번 슬쩍 읽고 가라고 해요. 해설문을 잠깐 보라고 해요. 그럼 수업 시간에 앉았을 때 최소한 저 선생님이 이 지문 할 때 내용은 알고 시작하자. 그럼 독해하는 스킬, 약간 중간중간마다 문법적인 거 그게 들리겠죠. 근데 지문도 안 읽고 간 애가 지문 해석하기 바쁘죠. 그 다음에 내가 가기 전에 한번 일단 뭐지? 나는 뭐지? 굳이 찾을 필요 없어. 체크만 하면 되지. 그다음에 선생님 독해줄 때 그 뜻이 이렇게 되네. 선별할 수 있죠. 그럼 영어 학원이 빡세지가 않지.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몇 개월을 지나고 나면 지문 독해를 듣는데 한두 지문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굳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 정도면 나 혼자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라면 부족한 건 인강으로 커버가 되겠는데 그때까지 부모님께서 몰아줘야 돼요.
어떻게? 지문 독해 읽구가 아니 독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읽고 해설본 한 번만 읽구가 수업 되게 부드러워져요. 저 독해 단어 외우는 거 안 외우는 거 그냥 좁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독했죠? 저 진짜 패고 싶지 않아요? 네. 아니 어느 날은 내일이 시험인데 학원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 진도 나왔니? 아니 왜? 미리 풀어놓는 거네. 내일이 시험이지 않니? 안 해? 다 한대. 그래도 좀 불안하지 않니? 안 불안하대. 그래. 그거 다 맞아 와요. 뭐 할 말 없어. 근데 우리 딸은 너무 잘해. 아무튼 요렇게 해서 국어권, 영어권, 수학권 뭘 잡고 그다음에 아이를 위한 시간, 그다음에 빈 타임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유는 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학교에서 부득이하게 못 때문에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어. 갑자기 있다가 엄마 나 수요일날 친구들하고 만나려는데 나 진짜 수요일 맞춰서 진짜 열심히 놀고 싶어. 그때 당당하게 대신 그거 놀는 대신에 여기서 메꿀게. 왜? 메꿀게. 그러니까 나 쉬게 해줘. 그럼 엄마는 입장에서 쿨하게 콜 가줘야지. 한 번 정도 오케이 콜. 아까 전에 우리 딸 너 시험인데 너 아는데 알았어. 얼마 여기 뭐 이거 아니 내일 시험인데 학원 고2 문제 왜 풀고 있어? 왜 푸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빠 재밌다? 그래서 내일 시험. 보통 잔소리를 하는 걸 하면 안 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방에 들어가서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 아무것도 제가 아무것도 왜 그럴 수도 없고 다 맞아오니까 그러니까 못 볼 수도 있어. 못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 파이팅. 홈에서 뭐 할 거야? 시험 끝난 걸 대신 분석표를 만들려고 하죠. 근데 이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석표라는 게 반성문 같은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제가 해야 될 행동 강령, 엄마가 해야 될 아빠가 행동 강령, 엄마 행동 강령, 정인이 행동 강령, 수인이 행동 강령 다 있어요. 못 지켰을 때는 반성문이라든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는 물론 돈으로 메꾸죠. 어떡할 건데 나 하기 싫은데. 그래서 저는 가정부를 쓰죠. 그랬더니 가정이 되게 화목해졌어요. 난 까지 않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고요. 나중에 천천히. 사실 이런 학습 방법, 학습하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만 조금씩 달라요. 그다음에 어느 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잘 꾸준하게 방향성 잡아주시면 결국에 고등학교 갔을 때 딱 이제 1, 2등급, 1등급 애들이 하는 공부 플랜입니다. 지금 당장 아니니까 지금부터 연습해놓은 그릇은 만들어 놔야지. 지금부터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듣는 게 숙제 다 못해도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우리 아이가 수학을 되게 못해. 거부 반응이 심해. 그때는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는 게 좋거나 끊고 과외가 나와. 왜? 걔는 학교 진도도 못 쫓아가는 애거든. 근데 학교 거도 못하는데 학원 거까지 하려니까 학교 거도 못하는데 학원 것도 못하고 진도도 다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얘는 계속 자기감 들고 반항심이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수학에 거부 반응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한태번 못 치더라도 학원을 끊고 과외 대학생과 비싼 선생 쓰지 마요. 대학생과 있어요. 2, 30만 원, 30만 원 써서 학교 진도에만 정확히 해달라고. 예습, 복습만. 수학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심한 경우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학교 거, 학원 거를 안 해도 되잖아. 이것만 하면 돼요. 중복됐으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다음 주에 학교에서 나갈 진도니까 한번 선생님 풀어줄게. 그래서 이런 거 요건 보면 봤지? 요 공식은 외워놔야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온단다 하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런 거 근데 아이가 수학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그때 그리고 이제 딱 다음 주에 학교를 가보자고요.
배웠던 거잖아. 대충이라도 외웠던 거잖아. 그러니까 수업이 잘 들리겠죠. 그 성적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엄마 나 이제 조금 더 그래서 하면서 선행 그때서 선행 시켜도 수학은 안 늦어요. 왜 수포자가 제일 많은데 수학이 너무 많이 시켜서 그래요. 제대로 시켰어야지. 우리 애가 사수에서 숙대 약대 간 게 딱 이 방식을 썼어요. 중학교 때 전교 100등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게 중구난방으로 배우는 거야. 그러다 때려치고 네가 뭐 4등 오로라 공주가 5등급이니까 올 5등급이면 오로라 공주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오로라가 무슨 학원 다녀 학교 코도 못 맞추는 게 야 내가 아는 여기 대학생 우리 졸업생 선배 부를 테니까 야 학교 진도를 잘 쫓아가. 고2 때 3등급이 된 거예요. 오로라 공주가. 고3 때 2등급 됐어요. 그래서 걔는 재수할 거야. 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 욕심이 안 생기겠냐고요. 나 1년만. 그래서 1년 지나서 재수해서 서강대 들어갔어요. 이 새끼가 한 번 더 그래가지고 파이팅? 그래서 아빠 엄마가 찾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니 애가 하겠다지 않냐고. 돈은 아빠 엄마가 걱정할 문제지 애가 하겠다는데 의사 되겠다 하지 않냐고. 닥터 되겠다 덴티스트 되겠다는데 난 열심히 버시라고. 진짜 숙대 약대 붙었어요. 욕심이 생기면 본인이 할 수 있겠는데 되겠는데 되네? 난 더 할래. 항상 애들한테 얘기해. 학원비 걱정은 부모가 할 거지 니네가 하지 말라고. 걔는 그래서 갔어요. 숙대 약대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수? 그게 뭐가 중요한데? 갔으면 됐지. 그 얘기했죠. 너 남편은 최소한 닥터급이지 않을까? 남자가 내 인맥류가 높아진다. 그래서 얘기했죠. 진짜 의과계열 가는 남자 수컷 새끼들은요 공부밖에 못해. 너 봐. 얼굴은 좀 못생겼는데 성격이 좋잖아. 너가 약대까지야. 그럼 충분히 엮어. 근데 잘 봐. 있는 집 자식의 의사를 해라. 알겠지? 그리고 빨리 간 보지 마. 빨리 취해서 빨리 취한 척해. 빼기밖에 못하게. 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남자들한테 얘기했죠. 절대 여자를 멀리하라고. 오빠 그런 애들을 다 엿두지 말라고. 다 여우라고. 그렇습니다. 제 경험담 그래요. 제 주위 사람들 다 듣고. 네, 수업하겠습니다. 영어. 자, 영어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고 영어는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공통. 설민석 씨 그 채널 좀 많이 보게 해요. 좀 강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세계로 떠나는 여행인가 세계사인가 벌거벗은 세계사. 실제로 되게 많이 도움돼요. 생각이 넓혀져. 역사를 왜 제가 이제 이과는 역사를 자꾸 우리 딸이나 저도 역사를 많이 배운 사람들은 확실히 식견이 넓어져요. 그 다음에 체계를 잡을 막 살면 막 되는구나. 왜 흥망성쇠는 항상 세대마다 똑같으시거든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달랐던 거지. 시작 기승전결도 다 똑같은. 그게 사람으로도 나라에서 똑같기 때문에 그게 관심을 좀 받으면 그래서 저희 학원 이름이 카이사르가 율리어스 시저 원어 발음입니다. 제가 그쪽 사회를 좋아해서 원래 제가 사회과였거든요. 사회 문과 계열인데 우리 때는 아시잖아요. 남고는 이과, 남자가 문과, 고추대 이런 소리 들을 때 제가 그때 세대라. 저기 그리고 조사하면 선생님, 교수, 목사님 이런 거. 저 생각 웃기고 저 부전공부 신학 공부했잖아요. 되게 크리스찬?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딸 때문에 교회 때려쳤어요. 그래요. 자 여기 여기서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 얘기예요. 이런 거
혹시 있으면 딸하고 아이랑 같이 와서 제일 좋은 건 아빠 엄마하고 아이랑 다 같이 와서 같이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들어서 집에 가서 같이 고민하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제 애 아빠한테 아니 딸한테 얘기하면 가는 도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갖고 갔기 때문에 앞뒤가 없어. 내 맘 알지 이거밖에 안 들려.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뭘 듣고 온 거야?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최소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아니 나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제가 있는 상태의 대화와 주제가 다른 상태의 대화는 엄연하게 달라요. 나중에라도 부모님은 결정에 이런 경우 있죠. 아버지가 난 돈 될 테니까 알아서 해. 그러니까 우리 애 엄마는 교육은 아빠랑 예절은 엄마랑. 왜냐면 저랑 있으면 예절을 왜냐면 우리 딸은 뭐 아빠는 화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빠가 화를 내거나 혼낸다는 걸 상상을 해보지 못하는 아이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혼날 때는 셋이 같이 혼나죠. 엄마한테. 난 잘못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엄마는 약간 그쪽, 저는 그쪽. 아버지가 뭐 교육은 당신한테 다 맡길게. 그럼 둘이 오셔도 되는데 아버지가 관여하신다. 그러면 꼭 같이 데리고 오세요. 내가 아버지를 확 눌러놓으려니까. 이건 둘이 같이 할 수 없어요. 중에 하나는 마크가 해야 되고 한 분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같이 툭툭 들어오는 거 안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응원해주거나 서포트만 해줬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아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육학이나 심리학에 나오는 거예요. 완전 그렇다는 거. 여기서 이제 과학 얘기할게요. 이제서 저희 학원 얘기합니다. 현 보게 되면 통합과학이 하나 있고 통합과학이 몰화생지가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원파트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원, 생명과학원이라는 게 있고요. 고3 때가 되면 투파트라고 해서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과목 여긴 물화생지가 들어있지만 여기보다 수준 낮은 거. 근데 살을 안 붙일게요. 있는 것만 보고 어머님들이 해석해 보세요. 이제 새로운 교과 과정으로 되면 지금 통합과학이라고 이렇게 하나만 써 있지만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통과 다시 1, 통과 다시 2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머님들이 생각해 보자고요. 3개로 나눴던 걸 2개로 묻혔으면 겹치겠죠. 여기까지 인정하십니까? 겹치면. 근데 얘네들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주중의 선택이 아니라 융합. 저 살 안 붙여 있는 자료만 융합은 물, 화, 생, 지. 지금의 현 통합과학처럼 한 책에 물화생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현 3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 게 느낌 와요? 그러면 고1 때 배우는 거 고2 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겠냐고. 통합과학에 원파트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원파트에 플러스 투파트가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어떻게? 합쳐서 한 책에. 이래서 제가 내년부터 잘 살 예정이에요. 여기서 아까 심화 수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대 계열조나 이공계열이나 화공계 이쪽에서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심화 수학이나 통합과학 2를 몇 학점 이수와 한 자에 하나, 몇 등급인 자에 하나. 한국사 있죠? 한국사는 아시겠지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3등급만 맞으면 되는 거 알죠? 1등급, 3등급 점수 차이 없어요. 3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지금 똑같이 통합과학을 2를 선택했을 때 뭐 2등급에 드는 등자에 하나 그러면 안 한 애들은 목표는 응시 못하는 거지. 지원은. 이건 선택.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첫 번째 문과도 최소한 원파트를 해야 된다는 거고 원파트가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는데 물화생지를 다 치수는 선생이
과학 선생 중에 진짜 없어요. 많이 해야 2과목이에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2년도서부터 그전부터 저는 솔직히 대학 때서부터 수학과를 했으니까 문화생지를 다 하는데 투파트, 심지어 요즘에 투파트를 애들이 거의 안 봐요. 아까 보셨지만 0점 몇 프로잖아요. 투파트를 안 해요. 선생님들 중에서 투파트를 안 해요. 왜? 듣는 애가 없으니까. 대놓고 인간고라고 해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물투, 화투, 생투를 놔본 적이 없어요. 매해 수업했어요. 고3애들 내신 봐야 되잖아. 물론 지금까지 고3들은 수능은 투파트는 안 봐요. 근데 고3 1학기 때는 투파트 지정이거든요. 시험 봐야 되니까 저는 준비시킬 수밖에 없고. 그럼 통합과 원파트 4개, 투파트 3개.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문과도 해야 된대요. 지금 이 상황 과학만 얘기할게요. 길게 막 이렇게 살 안 붙일게요. 이건 아까 책 다 나왔던 얘기고 현재 이런데 2과목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막말로 통과 이렇게 놓고 얘만 입으로 집어넣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지금 알고 있는 통합과학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걸 해야지. 얘는 이제 군더더기는 빠지면, 왜냐면 이게 뭉쳤으니까 군더더기는 좀 시작되면 빼주고 여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1분의 1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된대요. 2가 들어가는 거 맞아요? 너무 잘못하게. 2를 뺄 수는 없어요. 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뭐 빼게요? 이거 빼게요? 얘네들 봐요. 안 빼잖아. 한두 문제를 자꾸 넣잖아요. 왜냐면 이건 교육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말이 나왔던 게 왜 선택 과목, 탐구의 선택 과목이 나쁘다고 했냐면 학교에서 배워놓고 수능을 안 보면 누가 공부하냐는 거지. 이게 이들의 취지인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놓고 왜 수능 안 봐? 그럼 누가 공부해? 성적 잘 나오는 과목만 공부하면 그게 교육이야? 그게 공교육이 할 짓이야? 그게 사교육이 할 짓이지? 지들이 만들어놓고 나한테 뭐라고 해. 근데 공과 이공계열 쪽에서는 이제 더 가봐야 알겠지만 이공계 쪽에서는 얘를 하시는 게 나으세요. 수업을 뭐 이수한자에 하나일 거고 문과 계열 쪽은 뭐 굳이 이쪽은 필수라고 하니까 이쪽은 필수, 이쪽은 아까 심화 수학처럼 선택이 될까.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되 이제 지원할 때는 빠질 수 있는 거고.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언제 나오냐면 그들 말로는 내년 2014년도 3월 안에는 발표를 이렇게 올 겨울에 발표를 하고 발표한 이 사안을 각 대학에다 보낸대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입시안을 내년 3월까지 입시안을 내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서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서울대가 탁 나오는 순간부터 서울대에 준하게끔 그 약간 밑에 대학들 제가 그렇게 편집해서 그래서 서울대만 나오면 돼요. 근데 서울대는 아시죠? 할 거라는 거. 왜냐면 서울대인데 이걸 다 해도 애들은 해서라도 갈 생각인데. 서울대에 올 거라는 거. 뭐 과학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긴 얘기 안 해요. 쫄리면 하시지 마시던지. 선택 아니고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은 막 얘기 안 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엄마들이 다 쫄아요. 그다음에 국어 영어 아시겠지만 수학은 아까 지웠겠지만 그거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게 또 이제 제가 전화도 해봤는데 말을 안 해줘. 이걸 문과 이과도 다 하는 건지 이거 안 하지 않아요? 특성화고 애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린 몰라도 돼요. 제 외국어 여기서 볼 건 없으시고요. 요거 심화 수학 요게 좋아. 더하기 이게 오화라고 쓰던지 아니면 쉼표가 써졌으면 모르겠는데 더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더하기면 2개 다 내겠다. 원래 기하 벡터는 미적 주식의 선택이었는데 지금 더하기가 됐잖아요. 그럼 물론 양은 는 거 맞아요. 좋은 점이 뭘까요? 어렵게 될 수 없죠.
아까 했잖아요. 좁고 아까 현재도가 좁고 깊이 냈다면 지금은 넓고 얕게 낼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학으로 따지면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중에서 4점짜리까지 필요 없고 2점에 3점짜리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넓어짐.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하지만 넓어졌으면 넓어진 만큼 깊이는 좁아질 거라는 거. 이게 이들의 취지인 거예요. 기본 취지랑 또 맞아요. 기본적으로 배울 건 다 배우자. 다 같이 불공평하지 않게. 근데 킬러 문항 실태 너무 깊이 내지 마라.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라 고등학생으로 대학교를 갔을 때 기본적으로 배울 정도 기본 소양을 쌓자. 딱 취지에 맞잖아요. 넓고 이만큼 다 배우고 다 배워. 내가 어렵게 내겠대? 하지만 이런 건 배워놓을 필요는 있지. 취지가 딱 맞아요. 과학 취지가 또 맞고. 다시 말해서 머리가 좋아서 이걸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예전 끌고 들어온 거지. 이러면 첫 번째 킬러 문항 자기가 조지겠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나오지.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대통령 이건 국회에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장관들은. 근데 유일하게 안 거쳐도 되는 장관이 두 장관이 있어요. 교육부 장관하고 경제부 장관. 그건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이거든요. 이거 박정희 때 만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경제와 교육밖에 없어. 그러고 이제 그 국회가 시장 그러고 이제 직접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거는 국회한테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시행령도 아닌데도 시행령도 위급인데도 그냥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냐면 정치인들은 4년 뒤, 5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이 중요하거든요. 막 했다가는 민심이 흉흉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는 그렇게 살아온 정치인이 아니잖아. 그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정치인을 보다가 애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사람이 맞는 거지. 이게 맞아. 맞고 해야지. 근데 그 사람 항상 옳고 그름이라기 옳고 그름 아니면 되니 안 되니를 따지는 스타일이니까. 안 되면 할 말 없는데 안 되면 나도 업종 바꿀 거야. 이렇게 취지에 맞잖아. 이런 걸 들으셔야 돼. 이런 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뭘 준비해야 되가 아니라 아 저걸 왜 하려고 하는지 취지를 느껴서 얇고 넓게구나. 그러려면 공부 방법이 지금의 공부 방법하고 썼다가는 옛날 공부 방법은 좁고 깊게였다면 넓고 얇게거든요. 그럼 방법이 바뀌어야죠. 근데 고맙게도 방향성을 알려줬잖아. 논구술로, 논서술로. 선택이 근데 이걸 하면 애들이 싫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실력 쌓아요. 이걸 입시를 떠나서 그렇게 공부한 애들이 진짜 탄탄하게 가요. 나중에 어른 돼서도 저는 지금도 이렇게 활자 쓰는 걸 좋아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 골프 칠 때도 골프 역시 와 놀지 않고 다이어리 갖고 다녀서 스윙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안 들었다고 뭐 때문에 안 들었지 저는 기록해요. 뭐한 짓이야 근데 제 습관인걸? 저는 다이어리 하나 있고 아이패드를 쓰고 전 집에 가면 노트 따로 또 이렇게 있어요. 써요. 자꾸 써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보여달라고 하면 써요. 어떻게 내 머리를 믿어? 기록을 믿어야지. 자꾸 적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 그게 10번 쓴 건 100번은 좋아. 100번 뒤에 고쳐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쳐야지 까먹는 거보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향성은 거의 이렇게 나와서 느껴지셔야 돼요. 첫 번째, 나중에 정리해 줄게. 얕고 넓게 나온다. 두루두루 나온다라는 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논술, 서술을 얘네들이 끼워 넣구나.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학습 플랜들은 좁고 깊이였다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깊고 좁았다면 지금은 넓고 얕게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부터. 근데 입시제도가 이게 안 바뀌어도 그렇게 공부한 애들은 현행에 가도 필드에 갔을 때도 충분히 효과가 커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다음에 우리 이제 끌게요.
이제 안면 텄으니까